That's Gabby. High drive, deep left field for Cam. Back at the wall. It's gone. 김하성이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감독이 기자회견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까지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미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김하성은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되살아난 타격감을 뽐냈는데요. 김하성답지 않은 실책이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1회 마차도의 솔로 홈런으로 팀이 1대0으로 앞선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하성이 에인절스 선발 타일러 앤더슨의 2구째 시속 78.3마일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좌익선상 2루타를 때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타구 속도 101마일, 약 162.5km의 빠른 타구는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에인절스 3루수 루이스 레니포가 몸을 날려봤지만 김하성 선수가 때린 타구가 빠르게 외야로 향할 정도로 짜릿한 타구였죠.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에인절스 좌익수 테일러 위드가 공을 더듬기만 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김하성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2루를 돌아 3루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1대0 상황에서 점수차를 벌려 확실한 승기를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가까스로 공을 잡은 워드는 바로 3루로 송구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김하성을 태그아웃합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좋았습니다. 김하성이 발도 빠른 편이고 상대 외야수가 공을 더듬었기 때문에 충분히 3루를 노려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지 언론은 김하성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해설자는 샌디에고는 무모한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히 공격적이길 원하지만 무모한 행동은 공격의 기세를 꺾는다. 김하성의 아웃은 무모함과 공격적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아웃이었다. 김하성은 2루타를 쳤지만 3루에서 아웃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역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마이크 쉴트 감독에게 김하성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죠. 하지만 쉴트 감독은 단호히 말합니다. 한국 선수에 대해 더 날이선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겠다. 그리고 하성킴은 우리 팀에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김하성의 공격성은 우리 팀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다 라고요. 오늘은 되살아난 김하성의 불방망이질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푸닥거리에 대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름을 맞이해 김하성 선수가 뜨거운 상승세를 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2루타 2개로 멀티 장타를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시작한 건데요. 서서히 우리가 알던 킹하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에인절스전 경기를 마치며 62경기 출장 타율 2할 2푼 7리, 2루타 8개, 3루타 3개, 7홈런, 31득점, 33볼넷, 41삼진, 13도루, 출루율 3할 3푼 3리, 장타율 3할 9푼 3리, OPS 7할 2푼 6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타율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작년 대비 대단히 낮지도 않을 뿐더러 쳐내는 공의 영향가가 높기 때문에 금세 이 수치도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김하성 선수는 지난달 뉴욕 양키스전을 마친 후에는 1할 대 타율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2할 9리까지 타율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멀티히트로 타율을 다시 2할 1푼 6리로 끌어올린 뒤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피치를 올렸죠. 이제는 타율도 어느새 2할 3푼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 김하성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샌디에이고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2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2구째 체인지업이 한가운데 코스로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2루타를 날린 것이었죠. 아쉽게도 중계 플레이에 아쉽게 아웃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김하성의 틈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파고든 것은 좋았지만 상대의 중계 플레이가 워낙 정교했던 탓도 있었죠. 김하성은 태그아웃된 후 벌떡 일어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은 뒤 더그아웃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팀 레이퍼 3루 코치가 들어가는 김하성의 등을 힘껏 두드려주기도 했죠. 실제로 경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플레이이긴 했습니다.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기도 했으니 마냥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태라고만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양팀이 1대1로 맞선 7회 초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합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김하성 선수는 초구 높은 코스의 커터와 2구째 바깥쪽 코스의 포심, 패스볼과 스트라이크를 모두 그냥 지켜봤는데요.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지만 김하성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3구째 바깥쪽 높은 코스의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중간에 가르는 두 번째 2루타를 장렬시켰죠. 올 시즌 김하성의 8번째 2루타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그 타구가 오히려 3루에서 가까운 좌익선상이 아니라 우중간 쪽이라 3루타까지 노릴 수 있어 보였죠. 아쉽게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김하성은 유독 여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김하성은 6월에 타율 2할 9푼 1리, 4홈런 12타점, 4도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이어 7월 월간 타율은 무려 3할 3푼 7리에 달하기도 했죠. 야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경기도 많고 시즌도 길어서 꾸준함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김하성 선수 역시 스스로의 이런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김하성은 시즌 출발이 좋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되며 타격감이 좋아지고 있다.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동료 선수들 역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김하성 선수 칭찬에 앞장섭니다. 타티스 주니어도 김하성은 강한 타구를 날리고 있다.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건 즐겁다. 김하성은 늘 우리 팀의 중심일 것이다 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수비 실책이나 도루 실패 등 몇몇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당장 3회 말 수비 때 시즌 8호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선두 타자 조 아델의 강습 땅볼을 잘 잡아 여유있게 1루로 던졌는데 공이 1루수 도노반 솔라노가 점프해 잡아내야 할 정도로 높은 악성구였거든요. 자신의 한 시즌 최다 실책 기록인 2022년 8개와 타이가 됐죠. 그만큼 요즘 김하성은 뭔가 잘 안 풀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만회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 욕심을 낸다거나 송구 실책을 범하기도 하는 건데요. 자연히 인터뷰 기회만 떴다 하면 김하성에 대한 질문이 꼭 나와서 감독이나 김하성 선수 본인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당장 서두에 소개해드린 일본 기자의 일화도 있습니다. 일본 야구 전문 매체 풀카운트 기자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쉴트 감독에게 김하성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김하성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를 따내 흠집 기사를 내겠다는 심산이었죠. 팀에 일본 선수들도 많기에 일본 기자의 등장이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또 반대로 일본 기자들의 한국 선수 견제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쉴트 감독은 단 한마디로 따끔히 혼을 냅니다. 김하성이 한국 출신 선수라는 이유로 더 날이 선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또 내게 기대하는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이 방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하성킴은 우리 팀에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김하성의 공격성은 우리 팀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다 라고요. 이어 말합니다. 실책을 한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김하성은 실책 후 다음 이닝에 좋은 타격으로 우리가 다시 리드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줬다. 좋은 선수와 좋은 팀의 징표다.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하성의 태도는 늘 감동적일 정도다. 그 타구는 분명한 속도가 있었고 상대가 수비하면서 허둥지둥하는 틈을 타서 3루를 노려볼 여지가 있었다. 그를 위해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까다롭고 동시에 도전할 만했다. 여전히 김하성이 수비나 공격 모두에서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반면 우리의 승부사 김하성은 자신에게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실망했다. 정말 실망스러웠다. 확실히 수비와 공격에 있어 힘든 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요. 또한 놀랍게도 샌디에고 동료들 역시 김하성을 변호하고 극찬하기에 바쁩니다. 시즌은 기본적으로 김하성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최고다. 실책은 야구의 일부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일루수 크로넨워스 역시 김하성은 훌륭한 요격수다. 올해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타구가 그에게 가면 아웃될 것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내야에서 항상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는 대단한 선수다 라며 치켜세웠죠.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서양인들 분위기와 다른 모습이 전개되자 현지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김하성은 5회 전부터 에너지와 성실함으로 팬과 팀 동료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샌디에고 내부에선 최근 그의 수비 실수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란 우려가 거의 없다. 김하성은 올해 OAA+2로 이 부문 유격수 전체 4위다. 지난해 후반기 슬럼프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겨울 체중을 14파운드, 6.4kg이나 늘렸지만 수비나 주루에서 순발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프 시즌 내내 김하성이 트레이드 관심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수비 범위와 다재다능함이다. 올 여름에 팀 성적이 부진하면 프런트는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물밑에서 움직임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샌디에고가 성적을 내기 위해선 김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라고 말했죠. 현재 성적 자체는 우리 눈높이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건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선전을 의심해선 안 됩니다. 늘 살아 숨쉬는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